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5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일 순 있겠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 폰킴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제 나이 또래 이상의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5가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 요금제를 내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기가 3기가밖에 안 되는데 핸드폰 매장에서 데이터 무제한을 설계해줘가지고 내 요금은 29,000원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허다허다해요. 제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고객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금제를 잘 파악하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살 때 48만원을 싸게 샀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박수 칠만 하잖아요. 굉장히 싸게 샀지만,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보다 3만원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휴대폰을 구입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요금제가 나한테 맞는지, 데이터 패턴이라든지 가족 결합들은 잘 되어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쓰면 좋은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거 어디서 보냐면 그냥 내 폰으로 114 전화해서 보셔도 괜찮지만 통신사들 공식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내 기본 요금이 얼마 정도면 되는지를 고객님들이 미리 알고서 휴대폰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갤럭시 S21 울트라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폰이었죠. 삼성전자 갤럭시 중에 가장 카메라 해상도가 좋았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 갔었고 게임 성능도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S21 울트라를 내가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쓰고서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가까운 대리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매장 직원이 고객님들을 보고서 고객님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성비 있는 모델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갤럭시 A35나 갤럭시 A25나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같이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 고객님한테 그게 안 맞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그 고객님 성향이 저가형을 썼을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신입 직원들이나 통신사 판매 경력이 별로 없는 분들은 고객의 니즈와 고객님이 어떻게 써왔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판매가 쉬운 모델, 판매했을 때 마진이 좋은 모델부터 권유를 하기 때문에 S21 울트라처럼 카메라 성능 좋은 거 사용했던 분들한테 갤럭시 와이드7이나 갤럭시 A35 같은 걸 권유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월 요금 적게 나온다고, 기계값 저렴하게 나온다고 덜컹 구매했다가는 2년 동안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또는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폰을 하루 종일 충전을 편하게 할 수도 없고 충전을 좀 한번 하면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구매하러 매장을 간 거죠. 근데 판매 직원이 Z 플립 4를 막 자꾸 권유해요. Z 플립 4가 좀 오래돼서 지금 가성비가 있고 굉장히 싸다고. 갤럭시 S21 플러스를 쓰던 고객이 Z 플립 4를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있을까요? 밖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높은 사람인데 배터리의 압박을 맨날 느끼지 않을까요? 이 고객은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을 바꿔드리려고 같이 핸드폰 매장을 갔습니다. 근데 판매하는 직원이 핸드폰이 조금 사이즈 작은 거를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이 성능도 좋고 그립감도 좋고 성능도 좋다, 이 제품을 사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거다 해서 그 제품으로 바꿔간 거죠. 기존에 썼던 게 좀 대화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매장에서는 그냥 작은 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집에 가서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한꺼번에 후회가 밀려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의 크기, 배터리 성능, 카메라 성능들, 그리고 가격, 쓰임새, 나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폰을 잘 골라야 됩니다. 비즈니스로 많이 쓰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S펜이 있는 기기를 써야 되는지 필요가 없는지, 휴대폰 녹음 기능이 필요한지, 특히 휴대폰 녹음 기능이 꼭 필요한데 아이폰 예쁘다고 아이폰을 샀다가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는 반대로 아이폰을 쭉 써오시다가 갤럭시가 좀 예뻐 보이고 기능도 다양해서 써봤다가 좀 많이 이질감 느껴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세 번째는요, 내가 휴대폰을 구입할 그 경로, 매장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자급제 폰이 맞다면 휴대폰 매장을 가서 휴대폰을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설계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한테 성지의 구매 방법이 맞다면 공식 대리점이나 자급제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전문성 있는 설명과 친절한 고객 응대와
정확한 업무 처리,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언제 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다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적당한 가격 할인까지 원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통신사 공식 대리점을 좀 내방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70 정도 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객님이 성지를 간 거예요. 근데 성지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죠. 왜냐면 미리 가격적인 게 다 조절이 돼 있거나 좀 핸드폰 구매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가니까 판매 직원들이 많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인 70세 고객님은 그동안 핸드폰 매장에서 기능 설명 다 해주고, 바뀐 부분 설명 다 해주고, 요금제 설명도 다 해주고, 요금제 유지 기간도 잘 설명해주고, 요금제도 바꿔주고, 부가 서비스도 잘 해지해주고, 모를 때마다 가면 또 확인해서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았던 분이라 그 고객님은 휴대폰을 사지 않고 나왔대요. 왜냐면 휴대폰 성지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 이상하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편이셨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내가 기본 요금을 월 할인 다 받아서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개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낮은 요금제 고객님이 오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요금이 만원대, 2만원대 나오는 고객님들 오시면 제가 자급제 폰 판매하는 경로, 구매하는 경로를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 어르신이 너무 모르고 자녀분들이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케어를 해야 된다면 그 4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고가요금제 차액을 제가 내드리면서 결국 판매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제 유지 기간이 끝나고 제가 직접 내려드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공식 대리점에 내방하셔서 휴대폰 성지 가격표를 좀 비교하면서 가격을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와 같은 공식 대리점, 휴대폰 매장들, 공식적인 매장들은 절대 휴대폰 성지가 될 수 없고 성지와 비슷한 가격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한데, 통신 3사가 휴대폰 성지를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성지가 태어났고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부작용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왜냐면 가짜 성지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면서 성지에 가서 샀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나한테 자급제 폰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급제 폰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닷컴이나 11번가나 쿠팡을 이용하시거나 하이마트나 요즘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에서도 자급제를 파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급제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급제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저희와 같은 세대의 자녀분이 있다면 좀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가격적인 걸 최우선으로 가장 싸게 사고 싶다, 친절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가격, 리스폰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러면 휴대폰 성지 가서 사면 됩니다. 보통은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카페, 회원수 한 10만 명 넘어가는 곳들, 또는 마음 카페, 유명한 곳들 들어가 보시면 성지 영업들 많이 나와 있고, 그 당근마켓에 보면 성지들이 많이 광고를 올려놓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연락을 취한 다음에 찾아가셔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시스템이고요. 반대로 나는 좀 믿을 수 있는, 내가 언제든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고 전문성 있고 친절하고 휴대폰 가격은 조금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저희와 같은 공식 대리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해서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게 더 좋은 건지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는 게 좋은 건지를 잘 비교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비교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매장 가서 직원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요, 고객님들이 집에 와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봐도 됩니다. 계산기나 휴대폰 계산기를 켠 상태에서 일단 내가 공시지원금으로 안내를 받았다. 공시지원금의 경우는 100만원짜리 기계를 6개월 정도 99,000원이나 10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기계값에 대한 할인을 처음 다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 공시지원금이 50만원 나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내리게 되면 기계값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할인 받은 게 그냥 더 낼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6개월 동안의 요금을 더하시고요, 기계값 포함해서. 그리고 18개월 동안의 요금과 기계값을 더하세요. 그리고 합산을 하면 공시지원금으로 내가 구매했을 때 총 내가 어느 정도의 통신비와 기계값에 대한 금액을 소진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약정 할인 구매. 내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 할인 구매로 구매했을 때의 비용을
2년 동안 더 해보세요. 그리고 선택약정 구매도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고가요금제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급제 폰을 샀을 경우에는 사실 그 기계값 더하기 25% 할인받은 선택약정 할인받은 금액을 그대로 2년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나에게 정말 더 저렴한 혜택이 어떤 혜택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항상 매번 그냥 하나의 제도만 고객한테 권유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권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할인 제도가 저렴한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저렴한지 비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현명한 구매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5번째, 이건 정말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해도 부족한데요. 바로 내가 휴대폰을 얼마 주고 샀는지 구입한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저희 매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럼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거 휴대폰 얼마 주고 구매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얼마 주고 샀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갤럭시 Z 플립 3를 쓰던 고객님이 핸드폰이 파손돼서 매장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걸 현금으로 다 내고 샀기 때문에 난 약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 깨져도 괜찮으니까 바꾸고 싶다. 난 약정이 없어. 현금 다 내주고 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약정이 있고요. 공시지원금이 한 7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을 다 주셨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계값 중에 일부를 내신 거고요.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님은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한 6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 고객님은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현금을 70만 원 주고 샀는데 웬 이게 약정이 있냐, 위약금이 있냐,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구입한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용이 있는지도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핸드폰을 사고 나서 요금제 유지 기간이 끝나고 잘 바꿨는지, 그리고 부가 서비스, 요즘 들어서 부가 서비스를 또 구독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써가면서 통신사에서 구독 서비스를 유치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 기간 끝나면 필요가 없다면 해지해도 되는데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골키퍼 컬러링 필요 없다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수년간 그냥 유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비용들을 토탈해서 잘 계산해야 되고요. 내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구입한 가격에 잘 적용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가끔은 악덕 업체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알려드리는 건데, 핸드폰 매장에서 어르신한테 핸드폰을 공짜로 판매했대요. 그 공짜로 샀던 고객님이 저희 또 매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능을 좀 물어보러 오셨단 말이죠. 휴대폰 구매한 매장이 저희 매장과 멀지도 않아요. 가까운 매장에 샀는데 그 매장에 가기가 또 어렵나 봐요. 무섭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불친절해서 별로다. 그래서 여기 매장에 와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도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잘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공짜로 샀다고 하는데 서류에도 기계값이 없어요. 공짜인데 할부가 한 36,000원, 48,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봤더니 월 요금에서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판매했다고 했는데 한 3만원, 4만원 이 정도는 할부로 넣어도 고객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핸드폰 매장을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20년째 매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고객한테 가격 안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7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이렇게 카메라로 시도를 했는데 너무 바쁘고 폴더블6 구매 고객이 오늘까지도 개통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저녁 7시 38분에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이렇게 저는 매장에서 열심히 근무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살고 있답니다. 저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좋게 다가간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